안녕하세요. 성장케미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매수 종목에 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바이넥스는 전 영상에 있고요. 어제 매수한 종목 전부 다 홀딩했고, 오늘 신규로 SBS 컨텐츠허브를 매수하였습니다. 자, 이 친구를 보면 일단 쭉 훑어볼게요. KC그린홀딩스를 보면 답답하시죠? 분명히 조바이들은 취임을 하고, 그러고 환경 관련주들은 움직여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린케미칼을 볼까요? 그린케미칼도 이렇게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시간을 보면 약간 떨어졌네요. 이 친구 월봉의 고점이 월봉이 꽤 높죠. 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매수한 종목을 쭉 살펴볼 건데, 종목들은 KC그린홀딩스, 남해화학, 고성첨단 소재, 다물멀티미디어, 센코, 이건산업, 바이넥스, SBS 콘텐츠허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좀 많긴 많네요. 이렇게 대해서 간단하게 말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KC그린홀딩스를 보면 이 친구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 몇 번 설명드렸듯이 월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자, 이제 탈출하는 주식이죠. 이제 월봉에서 탈출했는데 지금 중간에 살짝 조정권에 들어와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번 주에 조금 위험했는데 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는 5주선을 깨놓고 10주선까지 밀렸다 들어왔는데, 이 상황을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가 돼요. 이날이죠. 지수가 무너지면서 1월 18일 날 꼬리가 딱 여기 걸릴 때까지 밀렸는데, 저 꼬리 깼으면 좀 위험한 게, 여기 보면 중요한 이 변곡점이 있어요. 이 자리까지 밀릴 뻔했는데 이 자리 밀리지 않고 어제 이쁘게 양봉이 떴고, 또 오늘 비록 음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쁘게 조금 더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침식 관련해서 사실 마리아나 걸려주고 이런 게 상당히 급등하고 이럴 것 같지만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큰 반응이 없어서 내일까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KC그린홀딩스는 아주 복합적인 이 환경 관련주죠. 그 자회사들이 태양광 관련 사업주도 하고 의료 폐기물 관련 사업주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이 주식이 나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로 들고 와도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월봉에서 이렇게 변곡점을 깨고 내려온다든가 주봉의 10주선을 이탈한다든가 그러면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주봉의 10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의 변곡점을 다 빠이빠이 시켜놨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건 아직 갈망이 없다는 얘기라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남해화학을 볼게요. 남해화학을 보면 요새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료주나 이런 비료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월봉에서 찬찬히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드디어 황금일선 돌파 안착하고 다시 돌아나가는 형태죠. 이제 60개월선에 대한 좀 무서움이 있어요. 사실 이 친구가 이 모든 종목들이 웬만하면 60개월선 맞고 잘 떨어져요. 이게 20년도 8월 달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큰 박스를 그려놨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굉장히 오래 횡보하던 구간이 있어요. 이 친구가 사실 요 구간인데 코로나 때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보고, 이렇게 보시면 요 구간에 있는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해 놨어요. 1월 8일 날 돌파했고 1월 15일이 속한 주에도 돌파했고, 이거 안착할지 돌아나갈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5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변곡점 2개가 생겼어요. 이 친구가 말 그대로 쌍봉이죠. 이렇게 보시면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쌍봉인데, 이 자리를 강력한 거래량을 싣고서 1월 14일 날 뚫어줬어요. 자, 뚫어놓고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데 1월 18일 날 안 깰래 그랬고, 또 19일도 안 깰래 그러고, 오늘도 역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즉 이 친구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 한 조금 더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비록 이때 꼬리들이 달려서 기는봉이 떨어지긴 했어도 월봉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주봉에서 이제 탈취해서 올라간다는 여러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매력적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자, 큰 급등을 예상하고 있었던 우상 첨단 소재가 못 올라가고 이렇게 오늘도 꼬리 달고 떨어졌는데 아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최초의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또 하나 중요한 일봉에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주식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곡점이 생기는데 남해학처럼 쌍봉이 생긴 게 아니라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생겼죠. 즉 주식이 쭉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황금일선 20일선이 쭉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의 추세는 잘 살아있는 거예요. 월봉에서 보시면 중요한 박스권 이 자리를 다 돌파했고요. 여기를 다 돌파해서 저번 달에 안착했어요. 자, 이 밑으로 나 다시는 안 갈래 하고서 이렇게 딱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오게 되면 당연히 고점에 물리신 분은 손절 하셔야 되고요. 밑에 사신 분들은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3주 전에 이 자리를 완벽히 돌파해놓고 저번 주에 안착 돌아 나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다시 2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봉에서 이렇게 변곡점 깨면 안 되고요. 이 변곡점의 가격이 4,920원쯤 돼요. 그리고 최초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대마 관련주죠. 자회사나가 대마에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엮여 있는데 시간에서 약간 밀려 있네요. 이 5일선을 딛고 사람만 놔주면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살사 빌려도 이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이 친구도 꾸준히 들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70%의 물량을 정리는 했어요. 제가 수익을 확정을 해놓고 나머지 30%를 돌고 추후 추세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안철수 관련주 중에 하나인 다물멀티미디어죠. 다물멀티미디어를 보면 일봉에서 이렇게 잔잔하던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거래량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조용한 거래량 속에 거래량이 빵 터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터지고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터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여기 1월 8일날 변곡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 친구는 이 자리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돌파해줘야 비로소 큰 상승이 보이는데 여기부터 바로 황금일선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수가 있어서 지금 분할 매수 중인데 이 친구를 여기서 5일선에서 사고 또 추가로 매수를 해서 지금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 일단 깨지 않는 저점 하나가 있어서 이 자리가 돼요. 즉 가격으로는 3,350원쯤이 되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꾸준히 더 모아갈 예정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잘 지키고 있어요. 물론 5주선을 깨면 당연히 아까 그 자리를 깨는 거기 때문에 손절이 진행될 거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바닥, 외바닥 팔출형이죠. 외바닥이라 하더라도 꽤 오랫동안 지루하게 옆으로 가서 이제 탈출했기 때문에 이 주식이 그렇게 나빠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즉 황금계열선만 잘 딛고 돌아나가면 최초의 60개월선 4,589원 이 정도까지도 가능한 이런 주식이죠. 꾸준히 더 사서 일단은 더 들고 올 생각입니다. 자, 센코를 보면 오늘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주봉에서 월봉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기준 잡을 게 없어요. 주봉에서 저번 주에 이쁘게 이렇게 그 5주선에 올려놓고 안착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끝자리가 우선 딱 찍고 있었죠. 요거 깨면 당연히 위험해져요. 근데 이제 일봉에서 그 자리가 이렇게 황금일선 자리라 이렇게 황금일선을 깨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분할 매수 중인데 분할 매수 멈추고 손절할 생각이고요. 여기 꼬리를 찍었기 때문에 내일 황금일선 딛고 돌아 나가면 또 추가로 매수를 해서 이 친구도 꾸준히 또 들고 가려고 그래요. 센코는 이 수소 감지 센서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딱 유일한 그 회사라고 그래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깨야 될 자리만 안 깨주면 꾸준히 들어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깨면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걸 내일 깰지 안 깰지 모르고 더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죠. 황금일선을 깼다는 건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매도했다가 주봉에서 전 저점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다시 신규로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이건 산업이죠. 이건 산업, 이건 홀딩스가 날아가는데 이 친구가 안 날아가서 이 친구를 어제부터 지금 분할로 매수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일선을 잘 지켜주고 또 가장 중요한 자리인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언제 생긴 변곡점이냐면
1월 6일 날 생긴 변곡점이에요. 이 친구가 이 변곡점 돌파할 때가 되게 중요했는데 12월, 1월, 이렇게 11월, 9월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가격이 꺾일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산 같은 변곡점이 생겨요. 이 친구는 저거를 돌파해야 비로소 올라가죠. 근데 이 자리를 언제 돌파해 줬냐면 바로 1월 15일 날 돌파해주고 18일 날 이쁘게 안착했고 어제도 안 깼고 오늘 꼬리도 여기까지 왔다가 5일선 딛고 돌아 나갔죠. 따라서 이 친구는 이 자리 근처에서는 분할 매수를 꾸준히 진행을 해서 물론 이 자리 깨면은 황금일선까지 이제 걱정이 되고 당연히 손절을 진행하겠지만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한 변곡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들고 갈 생각이고요. 역시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주선을 깨지 않으면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즉 주식이 일봉에서는 흔들려도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렇게 월봉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이넥스는 전영상에 찍어드렸고요. SBS 콘텐츠 허브를 보면 신규로 매수했어요. 오늘 방송 중간 광고 허용 이슈가 있었는가 봐요. 자, SBS 콘텐츠 허브를 보면 월봉에서 다중바닥인 이 쓰리바닥을 엄청 이쁘게 그렸어요. 그러면서 작은 변곡점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 변곡점을 돌파해야 이 친구가 날아가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언제 이 가격을 뚫었냐면 이렇게 거놓습니다. 그러면 월봉에서 저번 달에 뚫었어요. 저번 달에 뚫고 이번 달에 꼬리가 딱 이 변곡점 끝에를 딱 찍고 돌아나간 형태였었어요. 주봉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변곡점이 생겼듯이 주봉에서도 그동안 못 들었던 변곡점과 박스권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이 자리가 돼요. 이 자리. 이렇게 돼서 여기를 그림을 그리면 주식은 그림도 잘 그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려놨더니 이 자리를 저번 주에 돌파해주고 이번 주에 딱 찍고 돌아나가고 있죠. 물론 예전처럼 이렇게 이 고점 맞고 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쯤에서 물량을 반 정도 덜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때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틀린 거는 월봉에 있어요. 즉 월봉에서 이 자리를 다 돌파하고 나가는 거고 저번 달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달의 상황이 좋아 보이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 이럴 정도로 이 친구는 진짜 거래량 없어요. 2만 5천 주, 유동성이 작았었어요. 근데 이러던 친구가 43만 주를 싣고서 1월 15일 날 급등을 한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변곡점 자리를 맞고 그냥 떨어졌어요. 당연히 처음엔 떨어질 수 있죠. 이렇게가 됩니다. 자, 이 친구를 뚫어주는 자리가 필요했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나오고 거래량도 실렸기 때문에 5일선 돌파할 때부터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갖고 있고요. 이 친구가 물론 내일 이 자리를 깨거나 변곡점 안으로 깨거나 그러면 다 수익 실현할 거고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또는 이 자리를 살짝 깼다 하더라도 5일선 근처에서 꼬리 달고 돌아 나가주면 추가로 매수해서 더 크게 들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친구는 저거 깨도 매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게 이렇게 월봉에서 다중바닥인 쓰리바닥을 딛고 돌아나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대표적으로 백금 TNA가 있죠. 자, 백금 TNA가 오늘 날아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뚫어줄 자리와 잘 뚫어주고 돌파해줄 자리를 잘 돌파해주면 급등이 나와요. 백금 TNA를 몇 번 설명드렸듯이 월봉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중바닥을 그렸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저번 달에 딱 돌파했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 자리만 안 깨면 돌아나가는 건데 안 깼어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정확히 안 깨고 우선 잘 지키고 있었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좀 지루하긴 했어요. 제가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도를 해서 이때다 팔고 나왔는데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제 한번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을 딱 줬죠. 그래 놓고 오늘 딱 그 11선 딛고 이렇게 변곡점을 돌파하고 그냥 나갔어요. 자, 그냥 올라가면서 고가인 24%까지 달성을 했죠. 죄송합니다. 자, 24%까지 달성을 하면서 맞고 떨어졌는데 사실 저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요한 황금에 설단 변곡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목표가를 제가 여기를 잡았는데 고가가 3,785원이에요. 그 이 친구의 목표가는 3,700원, 3,800원이 맞고요. 물론 뚫고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매물대를 이렇게 갖다는 만만찮아요. 그래서 물론 딱 뚫고 나가면 좋지만 못 뚫고 나갈 때는 다시 한번 5개선까지 밀렸다 돌아 나갈 수 있고 뚫었다 하더라도 다시 60개선 맞고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50%나 70% 정도는 물량을 정리해서 수익 시전을 해놓고, 사실 24%가 나쁜 건 아니죠.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기술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